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3D 프린팅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먼저 개발된 순서대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SLA 타입, SLA, 그러니까 스테레오 리스토그래피 apparatus 했는데, 여기에서 SLA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광조형 방식, 한글로 하면은 광을 조사해서 그 광을 받은 물질이 경화가 되어 가지고 딱딱하게 굳어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게 이제 SLA 타입의 기본입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다양하게 optical fabrication 뭐 이런 다양한 말들로 이렇게 많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fabrication 하면은 제조라는 뜻이죠. 제조.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solidification 하면은 이제 고체화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SLA 타입이 정상적인 용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SLA 타입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여기 통이지, 통. 요게 뭐냐면은 폴리머라고, 요거는 광을 받으면은 반응하는 수지라는 뜻입니다. 고분자. 그러니까 중합체인데 여하튼 고분자, 플라스틱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을 받으면은 기본적으로 굳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굳어지는 게 풀리고 액체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UV,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을 받으면은 액체가 이제 고체로 되네요. 고체로. 액체가 이제 고체로 바뀌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여기에 보면은 이제 SLA 타입에 필요한 광경화성 수지가 이렇게 수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끈적끈적한 꿀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꿀같이 점성을 가진 놈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을 조사하려면은 UV 레이저 같은 거, 어떻게 보면은 액체에 따라서, 파장대에 따라서 이제 경화하는 물질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가 주로 여기 SLA 타입을 사용하는 거는 이 가시광선보다 짧은 쪽에, 자외선 쪽에, 더 긴 파장은 적외선이죠. 그런데 우리는 파장대가 짧습니다. 보통 이제 파장이 짧다는 것은 이제 정밀한 가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UV 레이저를 갖고, 레이저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게 직진성. 일반 우리 형광등이라든지 그런 불빛들은 이제 확산이 되지만은, 이 같은 경우에는 직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XY 좌표에 따라서 필요한 부위에 이렇게 빛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고화가 되고 나면은 다시 수조 여기 내려갑니다. 이렇게. 여기는 플랫폼 피스톤이라는데,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좀 다시 이렇게 물이 잠기고, 광경화성 수지에 잠기면은 다시 또 빛을 조사하고, 또 잠기고, 조사하고, 또 내려가고, 또 채워지고, 조사하고, 계속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해서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약간 단점으로 보면은 이런 수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를 만들려면은 뭐 요 밑부분에 이게 지지대라 그래요. 서포트 같은 게 필요합니다. FDM 타입도 서포트가 필요하고 SLA 타입도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앞에 설명드린 SLS 타입은 서포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SLS는 이게 보통 메탈 분말 자체가 어떤 서포트 역할을 지지해 주기 때문에 대신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고 자 그 다음에 DLP 방식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항상 설명드렸다시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SLA 타입, 그 다음에 FDM, 그 다음에 SLS, LOM 요런 네 가지는 반드시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DLP 방식이라고 요거는 UV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다른 기구를 하나 사용해서 하는 게 SLA 타입과 똑같은데 DLP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은 요런 동영상 같은 게 있는데 어떤 구조물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아주 빠른 이 같은 속도로 쭉 올라오면서 뭐 에펠탑이라든지 쭉 바로 성형되는 게 있습니다. 보통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게 그게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DLP 방식으로 해서 쭉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 여기에 UV 레이저를 쏟다 그러면은 여기 DLP라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DMD가 있습니다. DMD 요거는 디지털 거울 할 때 미러 장치할 때 디바이스라고 이런 MEMS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기계에서 보면 나노 기술도 있고 MEMS 기술, 마이크로 단위로 이렇게 구조물을 만든다는 거죠. 액추에이터 같은 거 그런 기술이 있는데 DMD라는 이런 장치를 MEMS 기술로 만든 자 여기 요걸 DMD를 하나 확대해서 보면은 요 작은 여기에 화면 안에 무수히 많은 이런 거울들이 이렇게 각각 이렇게 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 거의. 그래서 요런 거울들이 MEMS 기술로 작성된 여기 액추에이터 구동 기구에 의해서 신호에 의해서 각각의 방향이 각도가 바뀝니다. 각도가 바뀌면은 어떤 거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놈은 이렇게 하고 여기에 들어온 거는 이렇게 가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저 CRT TV가 있습니다. TV 이거는 브라운관 TV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게 LCD TV가 있는데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액정 TV라 그러는데 요 중간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션 TV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젝션 TV.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CRT 보다가 갑자기 보면은 이렇게 아주 화면이 큰 상태, 큰 걸 이게 업소 같은데 많이 봤는데 큰 상태의 TV가 나왔는데 해상도는 CRT에 절대 못 미치죠. 이게 프로젝션 TV라는데 여기에서 나온 게 그때 CRT 프로젝션 TV가 있었고 DLP
프로젝션 TV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DLP라는 거는 여기 DMD 미러 디바이스를 사용해 가지고 했는 거고, CRT는 일반적으로 이제 캐스터드 레이 같고, 우리가 CRT TV 하듯이 RGB의 이게 광원을 3개 합쳐가지고 거울을 비춰가지고 거울을 쭉 비춰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빔 프로젝을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상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사용한 게 이제 DLP라는 팁이 있는데, 여기 DMD가 이런 디바이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장점 뭐냐면은 요거 우선 지우고, 자, DMD의 요 장점은 어떤 토끼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요게 하나의 레이어라 그러면 레이어 한 층이다 그러면은 요 층 자체를 여기에서 바로 광원을 이런 형태의 광원을 정확히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요걸 동시에 요 만들어낸 토끼 모양을 이렇게 쏴버리면은 여기에 토끼 모양 한 번에 토끼 모양의 한 레이어가 동시에 고화가 되어버립니다. 앞에 SL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은 레이저라든지 계속 한 방향으로 선택적으로 계속 조사를 해야만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계속 해줘야만이 이 하나의 레이어가 토끼 레이어가 형성되는데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DLP는 한 방에 빛을 동시에 요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동시에 쏘아버립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이렇게 바로 고화가 탁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화된 거는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채워 넣고 경화성 수지를 다시 또 이런 형상을 계속 여타 보면은 빠르게 실시간으로 빠르게 계속 쭉 만들어낼 수 있는 게 DLP 방식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계략도가 약간 있는데, 프로젝션 렌즈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여기에 MEMS, DMD, 디지털 미러 디바이스에서 MEMS 기술로 이게 거울 방향을 바꿔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거. 그래서 거울 방향을 바꿔가지고 어떤 형상을 이렇게 프로젝션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여기 3D 프린터의 구조도를 보면은 여기 레이저로 쭉 UV 광을 쏘가지고 쭉 보면은 여기에 이제 DMD 미러가 있습니다. 토끼 모양을 여기 만들어 가지고 쭉 쏘아 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쏴버리면은 토끼 모양이 바로 이렇게 바로 한 번에 이렇게 탁탁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물체를 만든 걸 위로 올리면은 액체는 요 밑으로 계속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DLP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이제 CAL이라는 거. 여기 보면은 Computed Actual Lithography 해서 이런 방식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지를 여러 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각 방향에서 이렇게 쏘아 가지고 하나의 형체를 만들어내는 기술, 이런 것도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리젯 방식. 지금 이렇게 앞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광경화성 수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을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폴리젯이라는 거는 폴리머를 제팅하는 겁니다. 제팅한다는 거는 쏜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아는 잉크젯 있죠. 잉크젯 프린트가 있습니다. 2D 프린트.
그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잉크젯 프린트는 이제 노즐이라는 게 있는데, 노즐에, 요것도 노즐이 있어가지고, 노즐에서 잉크를 분사하듯이 광경화성 수지를 이렇게 분사를 합니다. 분사를 하면은, UV, 광경화성 수지는 UV광을 받아야만이 경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분사하고 난 후에 바로 뒤에 UV 램프가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따라가서 분사하고 나면은 바로 고화를 시키고 경화를 시키고 해서 적층하는 방식이 폴리젯 방식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